18세기 초에 등장하여 다양한 혁신적 실험을 거쳐 자기 정체성을 찾아온 영국 소설은 18세기 말 고딕 소설, 구애 소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다음 세기를 이른바 19세기 영국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한편 리얼리즘이라는 커다란 허들과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19세기 초에서 기억할 작가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문학의 대부로 불리는 작가 서 왈터 스코트가 있다. 왈터 스코트 1771년부터 1832년까지 살았습니다. 스코트는 영국 소설에서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중세부터 근세로 이르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고향 스코틀랜드로 소재를 한 것이 많다. 원래 법학을 전공한 범연서였던 스코트는 1814년 웨이버리를 발표하면서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하여 그의 역사 소설은 웨이버리 노벨스를 불린다. 그 후 그는 The Heart of 미들시언, 이반 허 등 30여 편에 이르는 장편 역사 소설을 발표하였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낭만주의 특성인 도피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18세기 특히 스코틀랜드 배경으로 한 일부 작품은 농부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주의적으로 잡아내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고난 이학기근으로 평가되고 있는 스코트는 당대에 상당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고 조지 브로인이나 괴테 못지않게 유럽에서 되게 인기 작가로서도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스코트가 활동하고 있었던 19세기 초를 영문학사에서는 낭만주의 시대, The Romantic Age라고 한다. 윌리엄 월드스워스, 사무엘 테일러, 콜러리치, 파르스 바셀, 셰리, 존 캐츠 등 뛰어난 서정 시인들이 활동한 시 시대가 바로 그 낭만주의 시대였다. 그런 점에서 스코트에게 낭만주의 소설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낭만주의가 가진 특유의 열정과 감수성은 스코트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 제인 어스틴의 소설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제인 어스틴 1775년부터 1817년 예를 들면 Pride and Prejudice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같은 인물에게 발견된 낭만주의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감수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스틴의 소설사적 시대 북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하여 당시 유럽 대륙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치적, 사회적 격변에 대해서 어스틴은 무심한 편이었다. 또한 어스틴의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자 가치와 정서는 여전히 18세기 이성과 양식이 합리주의에 가깝다. 그러므로 어스틴은 전환기의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스틴이 소설사대 시대 구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하여 당시 유럽 대륙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치적, 사회적 격변에 대해서 어스틴은 무심한 편이었다. 또한 어스틴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정서는 여전히 18세기적인 이성과 양식이 합리주의에 가깝다. 그러면 어스틴은 전환기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어스틴 이후 영국 소설이 전개와 관련하여 그녀의 소설은 여러모로 주목을 요하기 때문에 전환기 작가로서 그녀의 소설이 가진 소설사적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설사적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영국 소설, 즉 디퍼의 자전적 서술이나 리차드슨이 서간체 양식, 필딩이 피카레스크적인 잔재, 그리고 스턴이 형식적 실험 등 18세기 주요 작가들이 소설학적인 성취는 부분적으로 발생기 특유의 생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때 볼 수 있는 자의식을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스틴의 소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발생기의 생경함을 깔치고 넓은 의미의 형식적 정형성을 구축하고 있는 소설 장르의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다. 정교한 플롯 소설과 심리묘사, 대화의 적절한 균형, 또한 무엇보다도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인물의 창조와 사실주의적인 묘사에 기초한 진지한 현실인식 등 어스틴 소설의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의 소설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이후 소설 양식의 발전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정통, The Great Tradition을 주장한 비평가 F.R. 레비어스가 조지 엘리어트, 찰스 디켄스, 헨리 제임스, 조셉 코나드, D.H. 로렌스로 이루어지는 전통의 앞들에서 어스틴을 놓은 것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영문학사에서 19세기는 크게 초여의 낭만주의 시기와 이후의 빅토리아 여왕 제위 1831년부터 1901년의 시대로 나눠준다. 낭만주의 시기가 시의 시대였다면 이어지는 빅토리아 시대는 소설의 시대다. 디퍼, 리처드슨, 필딩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전개 과정을 보인 영국 소설은 어스틴과 스코트의 손에서 일종의 심화와 확대 과정을 거쳐서
브론트 자매와 디컨스 윌리엄 메이크피스, 타케레이, 조지 에리어트, 토마스 하드리 등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영화의 활력과 가능성이 최고의 상태를 발현되고 문학의 창작과 소비 두 가지 측면인 작가와 대중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19세기 영국 소설이 이룩한 성과는 영문 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셰익스피어죠. 이게 시대에 비견된 데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전체 영국 문학 중에서도 이 시기는 셰익스피어가 활동한 엘리자베스 시대와 함께 당시의 세계 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것이 영국 소설이 한 단계 완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19세기 영국 소설의 특징을 한다면대로 요약하면 일반하는 건 어렵다. 물론 몇몇 문학사가들이 정리하는 식으로 이 시기의 소설이 대체로 사실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다루며 단일하고 꽉 짜인 구성과 짜임새보다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때로는 느슨하고 헐렁한 구조를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 모든 완성이 그렇듯 이 시대에 이룩된 소설의 완성도 한 가지 형식과 내용으로의 통일을 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의 창조적 세력 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기 영국 소설을 규정하는 용어인 리얼리즘 소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영어인 리얼리즘은 우리말로는 사설주의로 번역되는데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18세기 소설이 전대적 문학적 전통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도 바로 이 사실주의 특성이었고 이것은 당시로부터 상당한 의의를 지닌 문학사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19세기 영국 소설을 논할 때의 리얼리즘은 좀 더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현실에 대한 단순한 묘사와 복제를 넘어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것에 반탁을 둔 신천, 다른 말로 한다면 현실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문학적 입장이 그 속에서 복합적으로 놀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컨스 같은 작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좁은 의미의 리얼리즘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작가의 연문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떤 논리를 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일반화보다는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들이 작품 세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시대의 소설이 보인 다양한 모습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밀리 브론테 30살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논리 거리를 제공하는 법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Wuthering Heights이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적 현실성과 설화적인 로맨스 세계를 함께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설 Wuthering Heights는 게토링과 헤스클리프의 운명적인 사람을 그린 비극으로 인식된다. 히스클리프네, 히스클리프. 그죠? 우리말 작품 제품 제목 폭풍의 언덕도 이러한 낭만적인 통념을 나누는데 일조하였다. 폭풍에 이루어지는 음산한 언덕과 구름 위를 야생마처럼 뛰어드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카세린을 향한 헬스클리프의 사랑과의 집착이 상당한 낭만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풍의 언덕을 떠난 지 3년 만에 신사가 되어 돌아온 헬스클리프가 거의 악마의 화신이 되듯 집요하게 게토린의 오빠 힌들리니와 남편 예거를 발멸시키는 에드거를 예거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가정은 이 인물의 성격과 캐서린을 향한 그의 사랑, 나아가 이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에도 비현실성과 예의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더해준다. 또한 사실 이와 같은 설화적이고 로맨스적인 부인에게는 이 작품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소설은 역사적으로 인접한 고딕 소설과 낭만주의 흔적을 부분적으로나마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에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구체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자 들의 시도도 있었으며 나름 성과도 있었다. 1840년에 펴낸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 당시가 아니라 18세기 말 정확히 1770년을 시작하여 1802년에 이르는 과거의 역사라는 점이 밝혀지고 공간적으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잉글랜드 북부의 요크셔의 황야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풍경과 이름, 인물, 사건의 예외성이 그 나름대로의 특이성과 변방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얻은 것이다.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헬스클리프 복수 또한 당대의 복잡한 상속적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작가의 현실 인식과 지식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Wuthering Heights는 현실의 굳건히 뿌리내린 작품이다. 이중 화자를 이용하고 있는 이 작품의 서술 구조 또한 이처럼 예외적이고 특이한 이야기에 신뢰성과 현실성을 부여하는 적절한 장치로 이용한다. 작품의 1차 화자인 록우드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 이방인으로 언쇼가의 하녀, 나중에는 리통가의 하녀였던 네리 니는로부터 두 집안이
히스클리프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것을 독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깥 세상의 일반적 양식을 지닌 1차 화자와 주요 인물들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2차 화자의 진술은 그 강렬하고 기이한 이야기의 어조와 분위기를 한 단계 누그러뜨림으로써 독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네러리의 언급은 친자식마저 굽박할 정도로 괴팍하고 악마적인 인물로 보이는 히스클리프의 성격과 행동에 나름대로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야기의 중심에서는 언덕 위에 있는 저택 워처링 헤이츠와 두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그 저택에서 함께 보낸 유년 시절이 있다. 주인과 하인이 거실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 폭풍이 휘날리쳐는 언덕을 마구 뛰놀게 했던 유년의 경험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함의를 지른다. 아버지 얼쇼가 살아온 워처링 헤이츠는 중세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온 자작 농민 요매너의 전통과 맞닿아 있고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는 그보다 한급 높으며 좀 더 세련된 지주계층이죠. 즉 젠트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캐서린이 비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770년 이후의 30년을 이른바 산업혁명이 한참이던 시기고 이러한 점에서 브론테의 배경 설정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과 유대, 캐서린이 배신 이후 이어지는 히스클리프의 집요한 복수는 유년 시절에 경험한 공동체적 연대와 그 세계의 상식과 소멸에 대한 불안과 좌절 그리고 정을 설화적으로 재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샬롯테 브론테 브론테의 언니 샬롯테 브론테가 워처링 헤이츠와 같은 해에 집필한 제인 아이러는 여성론적인 관심이 좀 더 강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제인의 삶은 당시 중간계층의 여성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민과 역경을 상생히 보여준다. 로 헤드 기술학교 졸업 후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박봉과 경무를 무릅쓰고 교사로 일해야 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이 죄인의 이력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리얼리즘 소설로도 상당한 시대를 의의를 갖고 있다. 마땅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가정교사 자리를 찾거나 독신을 늙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샤롯테라도 하지 않나? 샤롯테는 한때 고향 호와스와의 학교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고모의 지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1842년 에밀리와 함께 브러시스의 기숙학교로 유학을 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중간계층 여성의 직업과 일에 대한 이 작품의 관심은 이른바 과정의 천사 The Angel in the House로 중산층 여성의 역할에 한계를 매기던 빅토리아 사회인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샬롯테의 여성론적 입장에 담긴 선구성을 볼 수 있다. 중간계층 여성의 일과 직업 못지않게 사랑 또한 이 소설이 중요한 주제이다. 로체스터와 존의 청혼에 쉽게 응하지 않은 제인의 자세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독립적인 표시입니다. 그녀는 로체스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사랑이 여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독립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는 그와의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장애물인 베르사가 사라지고 또 그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과 자존을 지킬 수 있던 시점에서 있다. 그녀는 로체스터와 동등한 상태 또는 그를 돌봐주고 보호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결혼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여성 작가에 대한 당대의 독자들이 가진 편견으로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레이어이라는 별명으로 출간되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쉔이 당당하고 독립적인 자세 때문에 독자들은 작가를 남성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제인의 독립성과 삶을 대하는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는 그녀가 낭만주의 시인들과 그 시대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설사적으로 보면 다락방의 강인 또는 유령, 숨겨진 비밀, 끔찍한 사건, 공포감 등에서 고歴소설의 잔재가 샬롯에게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고녀 소녀가 힘겨운 어린 시절을 이어내고 마침내 직업과 사랑을 성취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나아가기까지 정신적, 심리적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 빌덩스로맨의 범주 또한 이 소설이 중요한 하나로 뽑을 수 있다. 19세기의 리얼리즘 소설의 진술은 엘로이트와 디컨스 그리고 1870년대 이후에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하드웨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작가는 디큰스, 엘리어트 등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세커리가 있다. 세커리, 윌리엄 메이크 피스, 세커리, 캘커타라는 세커리. 세커리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영국으로 건너와 성장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도박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탕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잡지 등에 글을 기고하며 삼류 문세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그는 결혼 후 아내의 우울증과 많은 부양 가족 때문에 고생했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나 대작가로 성장하였다. 대작가네요. 그의 대표작 베니티 페어는 보통 허영의 상징으로 번역되는데 이 제목은 영국의 기독교 문화의 고전인 존 보니안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 나온 말이다.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1813년부터 제1차 선거법 개정 후인 1833년까지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두 주인공 베아켓 샤프와 아메리아 셀리를 통해 신흥 중상 계급의 천박함과 상류 계급이 물질을 막는 주의 부패한 생활성을 킹성에 그린 사회 비판의 소설이다. 이 밖에도 기억해야 할 빅토리아 소설가는 마리 발톤의 작가인 엘자베스 가세ker의 작가 안토니 트로페 무명이었던 하르드를 작가로 입문하는데 도움을 준 조지 메르디스 또 빅토리아조의 위선을 풍자한 자전적인 소설 The Way or Flash의 작가인 사무엘 버터 등이 있다. 야, 매울 게 되게 많네요. 16분. 카산드라 함께